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설 연휴 이후 다시 재개되면서 저희 신세계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 설 연휴 기간 동안 되는 미국에서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이 생산자 물가지수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거나 예상치에 부합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달 열릴 통화정책회의에서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리고 오늘은 미국 증시가 대통령의 날로 휴장인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시장 안에서 해외 선물 전략은 어떤 전략이 유효한지 저희 신세계 오늘도 2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komkom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신세계 여러분께서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 실시간으로 상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다면요. 채팅방을 통해서 더욱더 편리하게, 더욱더 빠르게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도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신세계 1부에서 제공된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실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의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 저녁인데 오늘 신세계 함께 해주실 출연진분들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날에 찾아오시는 분이죠. 김호균 해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네. 평창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마음은 지금 평창에 가 있지만 몸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해외 선물 시장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리신 것처럼 이제 대통령 프레젠트 데이 휴장으로 조기 종료 상황이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연휴 지나고 맞는 이제 방송일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거래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한창 평창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해외 선물 시장은 24시간 365일 항상 올림픽 열리는 것 같아요. 일꾼이 의상이 아이스링크장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 축제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신세계, 네, 여러분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빙질과 온돌이 네. 상당히 핫하다는. 예. 아, 그럼요. 그래서 매일같이 기록이 갱신되고 있다. 그런 부분까지도 짚어주고 여러분의 계시네요. 수익 기록도 갱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분의 빙질이 되겠습니다. 오늘 멘트 정말 좋으신데요. 자, 오늘 2시간 동안 김호균 해설님이 빙질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도 함께합니다. 김경영 PD. 네, 안녕하세요. 김경윤입니다. 설 동안 저희는 쉬었지만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좀 두려워하셨던 CPI 같은 경우도 수요일에 예정대로 발표가 됐는데요. 생각했던 것만큼 폭락세가 연출이 된다거나 이런 모습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쉬어가는 동안에 어떤 뉴스들 또 나왔는지 오늘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0.5%로 상향으로 좀 나오는 상황인데 장 시작하자마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좀 급락을 보였지만 이내 회복하면서 좀 안정적인 모습으로 이어갔는데요. 잠시 후 시장 상황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 연휴 이후 월요일 저녁 이렇게 출연진 두 분들 만나 뵙게 됐는데요. 그 무엇보다도 오늘 해외 선물 전략 중점적으로 짜드릴 마스터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월요일 저녁 신세계 함께해 주실 마스터는요, 선재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뵌 건가요? 좀 쉬다 오니까 좀 오랜만에 뵌 것 같습니다. 연휴 끝나고 첫 날이죠. 오늘 또 미장 휴장 관계로 오늘 크게 움직이진 않겠지만 그래도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올해 한 해 또 어떻게 전략적으로 잘 꾸려나갈지 준비하면서 또 오늘 하루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또 설 연휴 지나서 지금 시점이 진짜 새해다라고 좀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다시 좀 재정비하는 마음으로 저희 오늘 신세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2시간 동안 여러분들 해외 선물 전략 책임져 드릴 텐데요. 자, 지금 시각 11시 2분 30초 지나가고 있는데 현재 시장 흐름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세 살펴보시죠. 자, 지금 일단 지수에 대한 부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P 500 지수는요, 2734.50포인트로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장에 대한 흐름 그대로 가져오면서 윗꼬리도 달린 상태인데요. 0.06% 약보합권이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나스닥도 같은 흐름인데 S&P와는 좀 비교적으로 상승 쪽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6,800선은 아직 회복은 하진 못했지만 6,799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0.26% 강보합권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FX도 보시죠. 유로FX는 전일과 연속적으로 오늘 도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24달러 선을 내준 채 1.2395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의 고가는 1.24575달러였고 현재 흐름은 1.23955달러로 0.28% 약보합권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보시죠. 자, 골드 역시나 1,350달러 오늘의 시가였는데요. 일단 현재 구간 50달러가 깨진 흐름입니다. 1,348.9달러로 보합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일 연속 반등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의 고가 62.54달러 기록을 했고요. 현재 62.14달러로 0.86%의 강한 탄력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크루드오일까지 시세를 살펴드렸고요. 현재 최근에 또 반등을 하고 있는 비트코인 선물 시세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현재 구간 살펴보시죠. 자, CM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시세입니다. 다시 10,000달러를 회복하면서 1,940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9.18% 상승한 1,940달러 현재 구간 움직이고 있는 비트코인 선물 시세도 살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구간의 각종 종목들에 대한 시세를 살펴드렸고요. 그렇다면 이 시각에 먼저 나오고 있는 외신 뉴스 김경희 PD 통해서 먼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미국의 본장이죠. 금융시장이 대통령의 날을 맞아서 휴장한다라는 소식이 가장 먼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뉴욕 증시가 러시아 스캔들이 재부각되면서 혼조 상승 마감을 했다라는 소식인데요. 로버트 뮬러 특검이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 굉장히 좀 진척을 보였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렇게 증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로이터 홀트그룹의 짐 폴슨의 분석입니다. 미증시가 올해 15% 정도의 조정을 겪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다고 하고요. 다음으로는 웨스타인 인스티튜트 쪽에서의 분석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달러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다고 하고요. 다음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미국 증시 새 걱정의 벽이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성장 호조는 역사적으로는 비보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소시에테 제너럴 쪽에서의 전망입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3% 도달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파이낸셜 타임즈 쪽의 보도입니다. 미국 금리는 오르는데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 현상은 경기 부양책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을 내놨다고 하고요. 다음으로는 유럽 쪽의 소식입니다. 유로존의 12월 경상 흑자가 299억 유로로 나타났다고 하고요. 전월 대비해서 51억 유로 하락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5일 소식입니다. WTI가 2주의 최고치로 상승했다라며 아시아 증시 호조세에도 어느 정도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이 함께 나오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거의 3% 가까이 올라오는 상황이었는데 SG 쪽에서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3%도 도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도 분석적으로 내놓고 있고요. 최근에 반등 이어가고 있는 WTI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도 이주에 최고치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현재 구간 외신 뉴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구간의 뉴스도 살펴드렸고요. 오늘 출연진 분들과는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까요?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이슈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S&P 500입니다. 지수 반등 속에 러시아 스캔들의 상승 제한이 걸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S&P 500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나스닥 비교해서 좀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죠. 2735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입니다. 급락 이후에 단기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유로 FX 흐름입니다. 하지만 이틀 연속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도 1.24달러 회복하지 못한 1.23950달러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요, 크루드 오일입니다. 미국 원유 재고 예상치 대비 감소하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크루드 오일 역시나 반등하면서 62달러 돌파 이후 계속적으로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 62.09로 0.80% 상승세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골드입니다. 달러 인덱스의 반등에 고점 돌파를 실패하면서 하락하고 있는 골드의 모습인데요. 현재 구간도 1,350달러 이탈된 채 보합권 움직임입니다. 1,349.1달러 선 거래되고 있는 골드 역시 전략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네 가지 이슈를 준비를 했습니다. 각종 뭐 지수라든지 유로 FX, 통화적인 부분과 상품적인 부분도 저희가 다양하게 전략자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이슈 S&P 500으로 먼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반등 속에서 러시아 스캔들의 상승 제한이 걸린 S&P다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좀 뽑혔는데요. 현재 나스닥 대비해서는 상승이 제한적인 모습인데 현재 보합권에서 2734.75포인트인데요.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전략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모두 다운이 나왔습니다. 네. 네 분 모두, 다운이 확인이 됐고요. 내려주시고요.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모두 다운의 의견이 좀 공통적으로 통일이 됐는데, 지수에 대해서는 김호근 해설위원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게 저희, 설 연휴였잖아요. 네네. 구정 연휴였는데, 좀 짧았어요. 예, 뭐, 연휴라는 것이 한 일주일 정도 열흘 정도 돼서, 좀 지쳐서 이제 출근해야겠다 싶어서 해야지 연휴인데, 네네. 4일이니까 주말인지 연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 연휴 기간 동안에 글로벌 시장은 좀 움직였잖아요. 네, 제가, 그 글로벌 상황 움직임이, 지난주 월요일 날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우려를 극복하고 굉장히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소비자 물가지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건 중요한 기점으로, 반응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차트상으로 전체 흐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전체적으로 일봉을 봐야 됩니다. 일봉상의 흐름 자체가 급격한 조정 이후에 지지 이후에 반등 국면이 일주일 정도 일어난 상황이고요. 이게 보통 이제 고점 대비 이제 하락한 폭이 한 10% 정도 빠졌다고 하는데 10% 정도 빠지면 조정이라고 보고요. 20% 이상 빠지면 하락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10% 조정대에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조정 국면으로 보여지고 다행히 좀 이렇게 변동성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좀 가격이 수렴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상승 이후 2,750선에서 부딪히면서 수렴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고요. 이날 수요일 날 소비자 물가지 발표가 잘 나왔습니다. 발표 이후에 지수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후 오히려 이것을 회복하면서 고점을 돌파하며 상승을 이어갔고요. 이 흐름이 금요일까지 이어졌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트럼프 러시아 스캔들이 재부각되면서 상승을 제약하는 흐름이 나온 상황이 현재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지난주 좀 강한 반등에 대한 피로감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부담감도 작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방 압력이 차트상에서 좀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상황에서는 2,750이라는 가격대를 기준선으로 잡고
좀 매매를 하는 게 좋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가 2750선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오는 그림이기 때문에 매도적 관점을 보시는 게 좀 낫고요. 그리고 이후 지금 지지 라인을 저는 2725를 좀 보고 있는데 네. 요 가격대에서 지지되는지를 좀 확인하고 이거는 어떤 캔들의 흐름이 봉이 갑자기 이제 깨지는지 그러면 손절 물량을 일으키면서 폭락을 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지지를 받고 공방을 벌이면서 올라가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지지력이 확인될 경우는 여기서는 매수 접근도 좀 가능하다. 네. 지금 제가 2750 그리고 여기가 2725입니다. 그러면 그림상으로는 별 폭이 없어 보이지만 25포인트거든요. 상하폭으로 잡으면 50포인트 가까운 진폭 원을 잡고 보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것도 좀 변동성이 상당히 넓어지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상황에서 매도적 대응 가시다가 2725에서 지지력 확인하시는 거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운했다가 돌리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뭐 네. 선택지 없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방송 함께 하셨을 때도 그때 좀 지수가 꽤 많이 빠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국채에 대한 부분도 연관성 함께 좀 분석을 해드려서 그 시나리오 안에서 이제는 뭐 반등이냐 조정이냐에 따른 그 부분이 이제 좀 반등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 이해가 좀 잘 되실 것 같고요. 지난주 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뭐 비관론이 굉장히 강했죠. 맞아요. 굉장히 강하고 그 라인이 무너지게 되면 상당히 회복할 때가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었는데 좀 강하게 반등을 보였고 그것이 우리 휴장 때 일어난 상황이라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소유자 물가지수에 대한 부분이 워낙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이기 때문에 좀 시장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가가 상승하면은 금리가 또 오르고 이 금리 오르는 게 증시 폭락으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두려움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초반에 이런 분위기를 다시 반전을 하면서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의 기준은 2750선을 기준으로 좀 매도적인 관점을 보여드렸고 일단 2725 라인이 지지가 될 시 매수적인 관점에 대한 부분도 두 포지션 모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먼저 김호근 해설위원님의 다운 의견 들어봤고요. 김경민 PD 의견도 들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본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금요일에 있었던 혼조세가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증시 반등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좀 전제가 하나 있는데요. 네. 연준이 시장에 좀 겁을 주지 말아야 한다라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우선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2월 들어서 좀 조정세가 찾아왔기 때문에 이 하락했던 부분의 반 정도를 지금 다시금 좀 회복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주식시장이 좀 이전에 두려워했던 채권금리 상승에 좀 무뎌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그 지난번에 주식시장 흔들어놨던 요인으로 지목되는 이 비농업 고용지표에 이어서 지난주 수요일에 또 CPI가 발표가 됐는데 상승한 것으로 지금 발표가 됐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블랙락 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희망적이게도 이번 주는 계속해서 펀더멘털에 집중하는 한 주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시장은 심리적인 면이 아니라 실제적인 지표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이다 라면서 좋은 현상이다 라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우선 연준이 좀 입을 많이 여는 주간이기 때문에 연준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1월에 있었던 이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아침에는 2018년 연준의 통화정책 레포트가 발간이 될 예정인데요. 이 부분도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주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수요일부터 굉장히 많은 이 여는 총재들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금리 인상 전망이 바뀔 수가 있겠죠.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주목해서 보셔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도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우리 시장이 금리 인상 기대감으로 인한 태풍 속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고요. 중요한 것은 좀 최근에 나타났던 이런 변동성이 올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측한 부분인데 계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좀 잠잠한 시장보다는 변동성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런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익숙해져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는 올해 또 한 번의 큰 조정이 올 것이다라고 예고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별로 놀랍지 않다.
않다라는 의견을 내면서 이 부분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보는 의견입니다. 조정이 한 번 더 올 수도 있고 혹은 10년물 국채금리가 3% 이상을 찍어서 또 시장이 하락세가 연출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겠지만 또 지나치게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했다고 합니다. 우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레지던트 데이로 휴장을 하는데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혼조세로 지금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이는 로버트 뮬러 특검이 지금 계속해서 이 특검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인데요. 2016년 이제 대선 때였죠. 그때 당시에 이제 러시아 쪽 인사의 개입을 전제로 지금 수사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트럼프 쪽의 인사들이 여러 명 연루가 되어 있다라는 혐의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데, 하지만 조금 안심할 수도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기소 내용에 따르면 이 트럼프 캠프의 멤버들은 이 부분을 그러니까 러시아 쪽 인사들이 개입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던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생각보다는 좀 심각하지 않은 국면으로 향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P 500에 대해서 외신 쪽에 의견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일단은 뭐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이런 증시에 대한 변동성에 좀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연준 의원들의 좀 발언이 예상되어 있는 만큼 그 부분들 좀 초점을 맞춰서 증시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연준 통화정책 리포트에 대한 부분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 그 부분도 함께 또 저희 신세계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김경희 PD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제 옆에 계시는 마스터님의 S&P 의견 역시 다운입니다. S&P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전략을 마스터님께 들어볼까 해요. 네. 자, 일봉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구간들 추세 지지력을 갖고 있었던 구간들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매도를 2730선을 맞고 매도를 롱포로 한번 드렸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이 구간에서 저희가 예상한 자리에서 맞고 추세 매도가 나왔다면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연결선들을 한번 끄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추세 저항들이죠. 자, 이렇습니다. 우선은 오기 전에는 저희는 눌림 매수를 작게 봤었습니다. 자, 일봉상에서 꼬리가 돛지라 그러죠. 얘를 이제 뭐 시가 중심으로 위아래 꼬리 달린 거. 자, 그렇다면 오늘 종가가 일봉상에서 양봉으로 마감이 되느냐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자리죠. 자, 그렇다면 틱에서 좀 보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오늘은 이 구간들 아시아 유럽장은 뭐 지금 그림이 작아 보이시겠지만 뭐 굉장히 뭐 오랫동안 움직인 애들이었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는 눌림 매수를 오전에, 그러니까 오전에 이 구간에서 쫓아가지 말고 오전에는 매도, 그 다음에 눌림 매수 한번 배팅 들어가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기 전에 너무 힘이 약해서 마무리 다 한 거 확인을 했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바로 튕기지 못하고 고점을 확인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고점을 높이지 못한 상태로 다시 보합 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은 뭐냐? 얘네들 오늘 2730선 굉장히 중요하고요. 얘네들 지키는 매수보다는 아래 2700선 지키는 매수가 유리하다. 그래서 오늘은 2730선을 깨는지는 지속적으로 배팅이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우선은 이 구간들 지지력들 무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아시아 유럽장의 지지력에서 매수 배팅 하려 했던 걸 좀 더 낮춰놓고 배팅 들어간 게 좋다. 한마디로 따르게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이런 구간들은 지금 얘네들 뭐 지키고 있었던 애들이죠. 하지만 어디가 좋다? 추세 지지력과 겹치는 이쪽 2700선 지지력에 눌림 매수 배팅을 기다리는 게 좋다. 한마디로 오늘 미장도 휴장인데 얘네들이 미장 휴장일 때 뭐 돌파 안착, 그 다음에 조기 폐장이죠. 그 시간에 얘네들 돌파해서 추세 일봉상의 상단부를 뚫고 가는 걸 보기는 어렵겠죠. 아시아 유럽장은 눌림 매수 배팅을 계속 들어가나 미장 근처에 됐을 때는 추가적인 하방을 좀 더 열고 더 유리한 자리까지를 내려놓고 눌림 매수 배팅이 들어가야 좋다. 아까 해설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운 다음에 업으로 돌리고 싶다는 말씀,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눌림 매수 배팅이 더 유리하다. 그래서 지금 추세에서 바로 넘어간 거 아시아 시장에서는 눌림 매수 배팅이
유리하고 걔네들이 수익이 좋을지 모르나 지금은 우선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저가를 좀 더 낮춰놓고 대응하는 게 좋다. 한마디로 제가 보자면 S&P는 보합 그림이 좀 크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그림은 거의 매수 그림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이야기 때문에 얘네들은 혼조세에 있고 추세 저항을 갖고 있지만 나스닥이 훨씬 더 세다. 하지만 오늘 이 구간들 바로 넘어가지 못하니까 잠깐 눌림에 매수 배팅이 들어간다. 그래서 매수 배팅을 했었었고요. 걔네들이 수익을 주는데 크게 주지 않기 때문에 이 구간들 저항점을 못 넘어가면 어차피 오늘 얘네들 시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익절하고 다시 저가에서 다시 배팅 들어간 게 맞다. 네. 자, 그렇다면 실제 뭘 손대겠느냐 물어본다면 우선은 반등 시 오늘은 매도 단타를 좀 노리겠죠. 그 다음에 2730선을 오늘 깰 수 있는지 없는지는 우선은 위에서 눌러서 익절을 하면서 갖고 가야 되는 자리라서 지금 배팅보다는 반등 시 매도에 짧은 손절로 2730을 깨는지 보고요. 걔네들이 성공을 하면 2700선에서 다시 매수로 돌려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된다면 위에 반등을 하더라도 굉장히 얘네들 고점을 높여서 가는 그림들은 이상한 그림이고요. 거의 고점을 바로 높이기는 어렵다. 대신 눌림 매수 배팅, 추세 매수는 유리한 자리고요. 아마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S&P보다는 나스닥이 좀 더 세 보입니다. 하지만 저가 테스트하고 휩소로 돌린 아이들은 윗자리들 테스트가 완전히 막힐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눌리면서 테스트하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고요. 다 이제 고가, 얘네들이 이제 뭐 아래 구간 뚫으면 고가 테스트를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원체 장기적인 한 일주일 정도의 그림이기 때문에 그건 중간중간 마디까지 테스트해야 될 것 같고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선은 오늘 2700선까지 눌릴 가능성 염두에 두시라. 특히 2730선 깨지면 걔네들은 2700선을 열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대신 2730선을 깨는 거 보시려면 중간 반등 2740선 부근에서 눌러서 배팅이 들어가야 되는 구조다. 그래서 좀 작은 그림은 복잡합니다. 크게 보면 단순하죠. 2700선에서 눌림 매수 배팅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매수 배팅들은 항상 익절을 잡고 대응하시라. 눌림 매수는 2700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도모 시에만 매도 전략을 펼치시라. 신고점 높일 때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반등 시 매도적인 관점으로 현재 S&P 500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2730선이 이탈되냐의 여부 그리고 그 아래로는 2700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730선이 깨진 이후에는 2700선 눌림 매수 전략으로 매수 구간이 조금 더 유효하니까요. 그 부분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S&P 500에 대해서 전략 나누고 있는데 나스닥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좀 탄력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비교해서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의견 나눠봤고요. 그래서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입니다. 일단 유로 FX에 대한 부분은 최근 흐름 1.24달러가 깨진 상황이었죠. 앞서서 시세 살펴드릴 때 그런 상황이었는데 현재 구간도 역시나 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1.23965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28%의 약보합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먼저 유로 FX에 대해서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전략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유로 FX입니다. 두 번째 이슈죠.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오늘 다운이 좀 우세한 것 같아요. 김경영 PD 관망이고요. 저와 마스터님 그리고 김호균 해설위원님까지 다운 의견이 확인됐습니다. 자, 유로 FX에 대해서는 지금 다운의 의견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로는 저는 마스터님 의견 먼저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우선 달러 인덱스 먼저 봐드릴게요. 네. 저번 주에 나왔을 때 13일 날 제가 나왔었나요?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13일에서 14일 사이에 나왔을 것 같은데 그때 얘네들을 바로 매수로 가기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걔네들 저가 테스트를 한번 해야 될 거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뭡니까? 얘네들이 신저가를 낮추고 돌리기 시작을 했죠. 한마디로 저가 테스트 한 이후에 확인이 가능할 거다.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눌림 얘네들이 저가를 깨고 나서 반등을 도모해야 된다. 롱포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때 이때죠. 그래서 바로 돌파는 어렵고 어차피 매도 한 번 더 확인하고 매도를 깨고 나서 반등한 애들은 고점 테스트 추세를 넘어가려고 노력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 1차적으로 89점 이제 98대들 다시 테스트하러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날이죠. 예, 이날 제가 와서 매도로 물리신 분 이거 버려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셔가지고 네. 제가 얘네들 분할 대비하시고 1차 그 다음에 2차 목표를 드렸을 겁니다. 왜? 얘네들은 그날 다 가서 이제 한번 눌렸다 가야 되니까. 그래서 매도 목표가 끝난 다음에 다시 지지력에서 이제 매수 배팅이 들어간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얘네들 매수 배팅이 들어가면서 고가를 테스트하다가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매물대들 차곡차곡 다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굉장히 빨리 무너졌죠. 물량들이. 테스트하지 않고 빠졌다는 거는 이미 제가 결정한 거, 우리가 결정한 것처럼 결정이 돼 있었다. 얘네들 저가 테스트하고 나서는 매수 반등으로 돌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고요. 그냥 믿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운 좋아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죠. 자, 그렇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큰 그림들 1.260 지수까지 밀릴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이 자리에서 공방이 거셀 겁니다. 지키려는 매수 자리는 두 자리가 있고요. 그 다음 매도로 깰 자리 두 자리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19200대까지 매도로 밀릴 가능성 염두에 두시고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먹을 수 있는 거는 반등 여력 시에 계속적으로 매도를 쳐서 우선은 1.2300, 그 다음에 1.2260대까지 먼저 1차적으로 롱포 매도를 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중간에 어떤 이슈로 인해서 반등이 있더라도 고점을 높일 그림이 아니다 생각을 하고 얘네들은 반등 시에 매도, 그 다음에 단가 맞춤 매도 하나만 여분을 둔다면 굉장히 여유 있는 매매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우선은 지지력들, 이 구간들 지지력이 됐었죠. 그 다음에 이 자리를 다시 테스트하러 온다는 거죠. 아마 얘네들 깰 때는 이슈가 뒷받침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얘네들 추세 매도 1차 목표가 이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아직 단기적으로는 얘네들 단기 추세를 아직 못 깼죠. 그러면 오늘 배팅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오늘은 제가 저랑 같이 하신 분들한테 11시, 12시 다 돼갈 때 새로운 포지션 잡으려고 노력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얘네 똑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봤던 게, 네. 자, 우선은 저희가 17시부터 이때부터 리딩을 했었어요. 그래서 4500 얘네들 안착을 못하면 원래 그러니까 전략이 오늘 아침에 뭐였냐면 반등 매수 쪽 네. 오전장 아시아 시장은 눌림 매수 그 다음에 매수로 올라온 애들 매도로 치자 이게 전략이었고요. 두 자리를 드렸던 걸 기억합니다. 이 자리 그 다음에 이 자리. 오늘은 그림이 뭐냐 여기서 오전장은 계속 매수를 줬죠. 그래서 매수로 저희도 먹었고요. 자, 오전 중에는 매수로 가서 이 자리에서 무너질 거냐 아니면 이 윗자리에서 무너질 거냐를 본다. 그래서 오늘은 뭐 저녁 생방송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냥 초보분들은 이 자리 기다리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이 자리에서도 제가 배팅을 오전장에 유지하는 걸 또 추가로 들어가서 이 구간에서 익절하고 나머지는 익절 잡고 마무리해서 이 구간에서 눌림에서 배팅이 들어가도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눌림에서 잠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얘네들이 넘어가지 못한 애들은 이 자리부터 매도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랫자리에서는 매수로 할 때 짧게만 드시라 하고 제가 이거 배팅해서 이거 익절 그러니까 이거 매수로 수익이 나는 것까지 보고 익절 잡고 마감을 하시라고 하고 제가 여기로 온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얘네들 밀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뭐죠? 위에 가서 밀릴 거냐 여기서 밀릴 거냐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로만 결정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시아 유럽장은 매수 반등 유럽장 미장은 매도 추세. 자,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밀렸다는 거죠. 그럼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얘네들은 하반 경직성을 보이더라도 반등 시에 매도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할 건 뭐냐면 얘네들 반등 시 매도 하나에 단가 맞출 매도 분할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추세로 끌고 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선은 반등 시 매도가 유리하다. 그래서 아직은 추세 저가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쫓아가지 못하나 얘네들은 반등 주면 그냥 또 쳐서 끌고 가야 되겠죠. 그리고 얘네들 들어간 애들은 분할 하나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 자리가 막혔기 때문에 바로바로
빠질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이 자리 대비를 하나 할 수 있다면 편하게 큰 그림들을 쭉 짤 수 있겠죠. 큰 그림이란 건 굉장히 큰 자리까지 노리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전히 일봉상에서는 채널 구간의 움직임들이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만 더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 할 바에 체크해야 될 게 이겁니다. 자, 우선은 완벽한 채널로 이제까지 움직였어요. 그 다음에 채널 상단부를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단부도 덜 건들고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반등한 애들 눌러서 1차 자리를 깨는지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대응 자체가 더 중요하고요. 얘네들이 위아래 들지 않고 아래 추세를 아예 깨지 않고 수렴으로 이렇게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중간점 반등하는 애들 지속적으로 매도 관점 끌고 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점을 높이는 매수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구간과 지금까지 이어준 시간 안에서 좀 상세한 가격대를 여러분들에게 또 복귀도 해드렸고 앞으로의 흐름도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자, 일단 유로 FX에 대해서 손재 마스터님의 의견 먼저 전략을 좀 세워드렸고요. 김경영 PD는 좀 관망이에요. 네, 들어볼게요. 지금 달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로의 향방에 대해서는 달러를 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네. 달러가 이번 주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면서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애널리스트들도 있는데요. 일단 지난주에 달러 인덱스가 1.5% 정도 하락하는 등 하방 압력을 좀 받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장에서 달러 인덱스가 좀 89 레벨이 좀 중요한 레벨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 위로 이제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애널리스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지금 달러에 대한 투자 심리가 매우 상승세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고요. 기술적으로 지금 달러가 다른 통화들 대비 중요한 반등 포인트를 만들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장에서도 지금 달러가 좀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듯한데요. 달러가 지난주에 좀 3년 내 최저치로 좀 하락을 하면서 투자들이 다시금 달러로 좀 돌아왔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좀 올해의 달러가 주저앉은 요인으로는 좀 여러 가지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그중에서 좀 유심히 봐야 할 것이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1조 달러 규모의 그 소비 지출을 좀 발표를 하고 대규모 법인세 감세를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의 어떤 부채 부담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아까 파이낸셜 타임즈 쪽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좀 비슷한 의견인데요. 이로 인해서 이 달러에 대한 믿음 자체가 좀 흔들리고 있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애널리스트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제 의견들도 있는데요. 코메르츠방크 쪽에서는 금요일장에서 이제 달러 매도세가 좀 기력을 다했다고 보는데 그로 인해서 이 추세가 끝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달러가 좀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였고 이번 주 이전에 차익 실현 타임이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달러 매도세가 오늘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애매하게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요. 꼭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뭐하고 꼭 하락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뭐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지금 아무래도 휴장이고 해서 중요한 경기 지표도 나오지 않고 또 미국 휴일로 시장이 좀 잠잠하기 때문에 뭐 딱히 어떤 움직임을 짚을 만한 요소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로에 대해서도 현재 특별히 방향성을 설정할 만한 데이터가 없다라고 외신에서 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 후반에 발표될 이런 유로존의 비즈니스 서베이 정도가 유로가 좀 단독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낼 수는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달러의 움직임에 유로 굉장히 좀 좌지우지 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유로에 대한 부분은 기준이 달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에 달러에 대한 흐름 또 김경영 PD 통해서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일단 달러 인덱스가 지난주 1.5% 하락했다라는 부분과 금주 움직임이 상당히 좀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부분도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주 한 주간 좀 시장을 살펴보실 때 좀 기준을 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우근 해설위원님 의견도 바로 들어볼게요. 네, 지금 이제 외신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유로에 대해서 지금 통화 시장에서 보기에 어떤 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뉴스가 좀 많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차트적인 접근으로 우리가 방향성을 잡아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저는 일단은 다운을 얘기했는데 좀 긴 관점에서 좀 보게 되면 유로 같은 경우는 고점을 3번을 찍었습니다. 3번을 찍고 특히 앞전에서는 흔히 말하는 쌍고를 찍고 내려오는 그림에서 다시 재반등을 했거든요. 네. 이 모습에서는 굉장히 매매에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추세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는 추세가 이제 하락 반전하는 것처럼 보였으면 다시 이제 상승을 했고 전고점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요. 일단 전고점을 상당히 살짝 이탈하고 나서 좀 밀리는 그림이 나오는데 좀 다시 이게 또 빠르게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매도 쪽으로 보는 것은 지금 하방 추세대가 좀 무너졌다라는 그림이 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길게 봤을 때 중요 가격 공방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격대가 있지만 1.2 4400 요 라인이 좀 의미 있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요 가격대가 밀리면서 그리고 하방 추세대가 같이 두 가지 매도도 시그널이 같이 나왔다고 보기 때문에 매도 우위적 관점에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일단 이 추세대 하방 추세대가 상방 돌파되지 않아 하방 쪽으로 좀 더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목표가는 이제 전저점 같은 경우 요런 가격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예, 1.23200 라인까지 일단 목표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도적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유튜브에서 이제 매수, 두개양 매수에 대한 질문 올리신 계신데 함께 좀 말씀드리면 지금 흐름 자체가 매도 강세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단기적 대응 상황에서도 손절 라인이 깊진 않기 때문에 정리를 하시는 게 낫고 여기서 반등 올라가는 건 더 어려운 그림이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보다는 빠르게 손절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손절 가격 라인이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오히려 하방 힘이 더 강하면 강했지 그리고 또 올라가는 가능성보다는 추가적으로 한번 공방 주다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매도적인 관점으로 유로 FX에 대해서 좀 설명을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유튜브에 올려주신 그 질문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1.244 라인이 좀 중요한 라인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매도적인 관점 아래쪽으로는 목표가 1.23200 라인에 대한 부분까지 가격대도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 유로 FX까지 들어본 상황이고요. 오늘은 뉴 증시 개장이 없기 때문에 현재 구간 3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세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시장 상황 어떠한지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 시세 다시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 이슈로 살펴드렸던 S&P 500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초반보다 더 밀리면서 2731.50포인트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17% 약보합으로 계속적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나스닥도 초반의 상승세보다는 밀린 상황입니다. 6,790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6,791.50포인트로 0.14% 상승분 지켜가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저희가 살펴드린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1.24달러 이탈 이후 회복하지 못하죠. 1.23940달러로 이전의 가격대보다 조금씩 더 밀리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골드는 움직임이 크게 나오진 않습니다. 1,350달러 이탈 이후에 1,449.2달러로 보합권 움직임에서 좀 움직임이 없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크루드오일입니다. 저희가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일부의 시작을 함과 동시에 급등을 하는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 급등세를 반납을 하면서 제자리로 돌아왔는데요. 현재 구간 62.09달러 선으로 0.78% 상승 이고요. 이전에 1% 넘는 강한 흐름으로 잠시 가격대가 변동성이 있었다는 점,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구간 시세도 살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구간 시세 중간 점검을 좀 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바로 앞서서 저희가 좀 변동성이 순간 나왔었던 크루드오일 살펴볼 텐데요.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62.11달러까지 4일 연속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미국 원유 재고 예상치에 대비 감소하면서 반등을 했다라는 이슈를 좀 저희가 타이틀로 꼽아봤는데요. 자, 지금 62.09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4월물로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물은 61.98달러로 0.76% 상승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월물이 이제 4월물이니까요.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앤다운 확인해 볼게요. 네, 4월물 크루드오일입니다.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마스터님과 저는 업이고요. 김경윤 PD와 그리고 해설위원님은 다운을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크루드오일 지금 62달러가 좀 이탈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슈에 대해서 김경윤 PD 먼저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지금 WTI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달러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었고 또 글로벌 증시가 반등을 하면서 배럴당 62달러를 회복했다라고 외신에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지금 좀 끊이지 않는 우려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시추기업들의 이 리그 수를 또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부분이 또 추가가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베이커 휴즈에 따르면 지금 7주째 이 미국의 리그 카운트가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현재 지금 가동 중인 리그가 798대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2015년 4월 이후 최고치라는 통계가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달 초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다시 돌아왔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크루드가 좀 굉장히 많이 하락했던 부분의 일부를 회복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1월에 이 크루드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그 시절에 그 최고치를 회복하는 데에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미국발 생산량이 계속해서 좀 증가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그 UAE 이쪽에서는 오늘 어떤 발언을 했는데 이 오펙과 러시아를 비롯한 이 동맹국들이 감산 협의가 좀 올해까지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올해가 끝난 뒤에도 이 협의를 제도화시켜서 이어갈 것이다라는 어떤 의도를 좀 밝혔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제 오펙 쪽에서는 아무래도 좀 견제를 하면서 감산 협의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키움증권 쪽에서 인터뷰를 한 것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발 생산량이 분명히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증가율을 봤을 때 지난해와 비교하면 그렇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만약에 계속해서 이제 많아진다고 한다면 어느 시점에는 크루드 가격이 좀 반등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데이터라든지 통계적인 수치로 봤을 때 이 미국발 이 셰일 오일이죠. 셰일 오일의 파죽지세는 정말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다음 달부터 서부 텍사스 그리고 뉴멕시코주 남동부에 위치한 이 대규모 유전에서는 하루 299만 배럴을 생산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블룸버그 쪽에서는 셰일 지역이 만약에 오펙에 속했다면 이들은 오펙에서 네 번째로 많은 이제 오일을 생산하는 생산자였을 것이다라는 가정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헤지펀드들이 지난 10월 이후 이 WTI에 대한 매수 포지션을 최다치로 철회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는 역시나 셰일 생산 기업들이 이 생산량을 둔화할 어떤 신호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시황적인 부분 때문에 당연히 이 셰일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추측 때문에 매수 포지션을 좀 많이 철회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루드에 대한 부분입니다. 미국 생산량이 늘지만 속도가 좀 빠르지 않아서 오일의 반등을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다라는 그런 외신 쪽에 대한 부분이고요. 뭐 같은 다운이신 김호근 해설위원님의 의견도 추가적으로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크루드 차트 좀 같이 보시면요. 네네. 일단은 제가 잘 쓰지 않는데 일단 제가 보통 캔들만 가지고 좀 맞아요. 어떤 가격이나 이제 지지 저항선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목균형표를 같이 띄워놨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후행 스팬의 움직임 좀 보려고 같이 넣었었는데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캔들만 먼저 보시게 되면 좀 그 일봉상으로 가파른 상승 이후에 빠른 하락세가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 국면이 이어졌는데 이건 좀 저는 동반된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개별적인 종목 하나의 흐름이 아니라 지수가 오르고 아까 보셨지만 비트코인도 가상화폐도 저점을 들고 패닉셀 이후에 회복하는 모습. 네. 또 마찬가지 자산으로서의 크루드 오일의 반등 이런 것들 동시에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한 주는 회복의 약간 리커버리 위크였다라고 명칭을 짓고 싶은데요. 네. 그만큼 그런 회복의 어떤 흐름상에서 상승을 한 거라고 봤을 때 일단 중요한 지지라인을 디디면서 올라간 그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게 매수냐 매도냐 갈등을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라고 매도를 들었던 건데 왜냐하면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락 이후에 상승하면서 지지라인을 받고 올라가는 그림에서 지지라인이 지금
맞닿아 있는 지점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전 공방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격대죠. 62.10 요 가격대가 지금 살짝 상방 돌파해서 상방 흐름이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가 사실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약간 불안한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제 두 가지인 거죠. 후행스팬이 꺾이면서 여기서 꺾어줘 주면은 오늘 이제 하방으로 좀 갈 확률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하락이 실패하다 올라오면 실패 신호로서 강한 반등이 일어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목표가는 지금 이제 이런 가격까지 좀 볼 수가 있는 흐름이거든요. 다만 오늘 자체 모멘텀이 약한 날입니다. 휴장이기도 하고 네. 새벽 3시 조기 종료이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을 오늘 이어갈 수 있을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정말 애매한 그림 자체가 이제 아시안 때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상 오늘 가격, 이 현재 가격을 지키는지 깨지는지 이걸 보시면 대응해야지 그냥 매도다라고 결론 짓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애매하기 때문에 매수냐 매도냐 판단하는 것보다는 이런 시장은 좀 관망하는 게 이 가격대에서 시장이 올라간지 알아간지 세력의 힘을 느껴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격하게 동감해 주시는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1부에 김우근 해설위원님 빙질은 아주 양호한 걸로. 네. 예. 월드 클래스죠? 네. 월드 클래스 빙질. 그럼요. 네. 저희 신세계 해설위원님이시니까요. 네. 네. 자, 크레도월까지 김우근 해설위원님과 김경영 PD 의견을 들어봤는데 저희 시간 관계상 마스터님의 의견을 잠시 후 2부에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더욱더 상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1부에서도 다양한 저희가 투자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비 가입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 잠시 후 2부에서도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